자, 우리가 어저께 했던 거는요. 자, 우리가 어저께 했던 거는 자, 리스트 태그에 대해서만 봤었어요. 그래서 목록을 만드는 태그, 리스트 컨텐츠 태그라고 하는 거 봤었는데, 자, 먼저 우리가 봤던 거는 항목 태그. 그래서 리스트 아이템 태그라고 하는 거 봤는데, 자, 항목 태그는 목록에서 최소 단위를 구성하는 태그이고, 여러 개 항목이 모여서 하나의 목록으로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li 안에다가 뭐 목록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자체가 목록을 구성하기 위한 태그로 쓰이고 있고요. 자, 얘네가 하나로 이제 묶여가지고 때에 따라서 나와 있는 것처럼 자, 순서 목록이나 기호 목록으로 얘를 변경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li 태그 만들어 놓은 거를 순서 목록으로 만들려고 하면은 ordered list라고 하는 ol 태그를 사용을 해야지 하는데요. 자, 여기 아래쪽에 그림을 봐보시면은 OL 태그만 그냥 써놓고 여기에다 BR 태그를 넣었더니 줄이 바뀔 거고요. BR이니까. 근데 여기 앞에 슬래시가 붙어 있죠. 이거 뒤에다가 붙인 건데 잘못 썼어요, 이거는. 이거는 앞에 붙는 거가 아니고 뒤에 붙는 건데 뒤에 붙는 거는 이것좀 이제 시작 태그가 있고 종료 태그가 있는 거는 종료 태그에다 쓰는데 종료 태그가 아예 존재하지를 않는 거는 뒤에다가 슬래시를 넣어서 저는 종료 태그가 없어요 라고 표기를 하기도 해요. 근데 이건 제가 수정을 해가지고 다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자, OL 태그는 li 태그들을 그룹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면은 걔네들을 묶어가지고 자, 순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쓰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즉 li 태그들의 부모 역할을 하면서 리스트 기호를 앞에 있던 점점점을 순서 형태로 바꿔주는 거고요. 자, 타입의 특성에 따라서 여러 가지 순서 형태를 바꿀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그냥 LL만, 자, OL 태그만 써가지고 모양을 만들어 봤는데, OL 태그만 쓰고 글씨 쓰면요, 이건 일단은 문법에 틀린 거예요. 이렇게 써도 된다는 게 아니고, 이거는 문법에는 틀렸지만은, 자, OL 태그는 앞에 요만큼 여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쓴 거예요. 자, 그리고 OL 태그를 쓰면은 위아래로도 여백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위아래로 파란색으로 만들어져 있는 살짝 여기 있는 이 공간은 여러분들 눈에 보이시나요? 이 공간이라는 게. 이 공간. 자, 요거는 마진으로 만들어지는 공간이고 노란색 또는 주황색으로 만들어지는 요거는 이 여백은 내부에 생기는 거라서 패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OL이라고 하는 태그를 만들면은 OL 태그가 갖고 있는 영역은 좀 회색 바탕에 있는 요만큼이 OL 태그의 영역이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UL 태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 UL 태그도 자, 목록을 구성을 하는데 기호 형태로 목록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거고 얘네도 OL 태그와 마찬가지로 li 태그들을 감싸거나 또는 ul 태그 자체만 사용을 하면은 앞에 여백이 이렇게 발생을 한다 하는 겁니다. 하지만은 자, ul 태그는 li 태그가 왜 이런 식으로 글씨를 그대로 쓰는 거는 문법상 틀린 표현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봐보시면은 자, li 태그의 문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li 태그는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는 태그고, 그러니까 즉 위에서 봤다시피 이렇게 쓰시면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자, 누군가한테 둘러싸여져야지 되는 건데, li 태그는 아래에 있는 이 그림들과 같이요. ol 태그는 ul 태그 안에서 사용돼야 하는데, 자, 아래 그림 같은 형태를 부모와 자식 관계로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형태를 문서 객체 모델 도미다라고 해서 부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봤을 때 이 li의 부모는 ul이 될 거고요. 아래쪽 li의 부모는 ol이 되겠죠. 자, 우리는 똑같이 li 태그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요. ul의 자식 li와 ol의 자식 li를 따로따로 구분을 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안에서만 보았을 때 이 ul의 자식은
li도 있고 그 아래 또 똑같은 li가 하나 더 들어있어요. 자, 이렇게 같이 들어있을 때 이 두 개를 형제 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둘 중에서 누가 먼저 형인가 따지면은 첫 번째로 만들어지는 애가 더 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애를 자, 퍼스트 차일드라고 부른다면 얘는 마지막에 만들어져 있는 자식이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걸 보고 라스트 차일드다라고 부르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모와 자식과 그리고 형제 관계들 이런 것도 우리 흔히 족보에서 그런 그 트리 구조 모양들 있고 그러잖아요. 자, 아버지 김땡땡이 있고요. 어머니와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를 낳았어요. 둘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김세모랑 김내모를 낳았어요. 또 이들도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를 낳았어요. 또 저희는 자녀를 4명을 낳았습니다. 자, 요렇게 만들어지는 거, 요런 거 보고 우리가 족보라고 그러지만 요런 게 지금 나뭇가지처럼 무언가 뻗어 나가고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런 거를 트리 구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트리 모델. 트리, 마우스패드가 트리 모델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봤을 때, 어, 뭐야. 예. 자, 얘네들을 보았을 때, 자, 이렇게 해서 쭉 올라가는 거를 직계 일촌이라고 우리는 부르죠. 이렇게도 1촌, 이렇게도 1촌. 물론 이제 촌수 관계 따지는 거는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자, 만약에 이 친구의 아버지가 있다, 부모가 있다, 그러면은 김세모가 아버지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 위에 또 누군가 있다, 그러면은 요렇게는 관계가 아버지겠지만, 요렇게는 할아버지와 손자겠죠. 근데 김땡땡 위쪽으로는 더 이상 무언가는 없죠. 자, 그러면은 요거를 우리는 흔히 시조라고 불러요. 시조. 그쵸? 자, 태그에서도 시조가 있습니다. 자, 그 시조가 있다 그러면 누굴까요? 태그에서 시조. 자, 한번 찾아보세요. 자, 누가 시조가 될까요? 자, 찾아보셨나요? 누구예요? 시조가? 어, 바디에도 부모 있을 텐데. 헤드는 형인데. 그렇죠. HTML. 자, 헤드와 바디는 관계가 어떻게 된다고요? 형제. 자, 그래서 그 부모를 봤더니 HTML. 자, 그러면은 HTML은 부모가 있나요? 자, 문서에서는 지금 없죠. 그래서 이렇게 C조로 만들어져 있는 거를 우리는 탑 요소라고 불러요. 탑 꼭대기에 있다. 라고 해가지고.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나중에 아주 나중에 이야기지만 저런 보고 문서, 도큐먼트, 오브젝트, 모델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돔이라고 해서 찾아보시면은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많아요.
돔 스크립트라고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웹사이트라든가 또는 어플리케이션 등을 개발을 하고 있어요. 돔을. 책을 봤더니 돔을 깨우치자 해서 뭐 쭉 나오고 있고. 자, 물론 이제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하는 거는 돔보다는 나중에 대해서는 자바스크립트나 바닐라 스크립트, 타입스크립트 또는 리액트, 앵귤러, 뷰, 노드, 네스트 이런 것들을 더 배우기를 추천을 드리고는 있어요. 진짜 미친 듯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근데 저는 이제 참고적으로 예를 들어서 집에서 지금 HTML 책이 한 7권인가 있어요. 출판사별로. 왜 그러면 이제 가끔 이제 이런 책들이요. 딱 자바스크립트만 설명하고 있질 않고 책 뒤에 브로그로 해서 다른 걸 설명하고 있는 게 있고 그러잖아요. 거의 대부분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사실 그것 때문에 그 책을 산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이거 하나 그 잠깐 이런 브록 하나 때문에 책 본 내용이 아닌 브록 때문에 요거 요런 거 이 브록 이것 때문에 몽고스 웹 서버 설치하는 거 이거 이것 때문에 책 사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어저께 우리가 이 내용에 대해서 수업을 했는데 자, 여기서 우리 또 이렇게 중요한 거는 역시 li 태그는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ul 태그나 li 태그 안에서만 사용해야지 하는 거고요. 그러면 ul은 꼭 li만 포함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li는 꼭 ul과 ol 태그 안에서만 사용을 해야 하는데 이거는 지금 이제 현재 말씀드리고 좀 약간 까먹으실까봐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자 여기에서 li 태그는 메뉴 태그 안에서도 포함이 될 수가 있어 실은. 자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중급이나 고급 때 가가지고 할 거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은 li 태그는 무조건 ul 태그와 ol 태그 안에서만 사용한다. ul 태그와 ol 태그는 무조건 li 태그만 사용한다 하는 거가 우리가 어저께 했던 수업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 다음 거 definition 컨텐츠 정의하는 컨텐츠를 볼 건데요. 자 이거는 UL, OL 이런 것들과 형태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거는 수업 금방 될 거고 이것과 함께 오늘은 여기에 inline 폰트 태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그가 자, 적용했을 때 여러 가지 형태 뭐 이런 것도 쭉 있는데 자, 인라인 폰트 태그라고 하는 거를 하시면서 오늘 또 중요한 거가 수업에 전파가 되는데 얘네들 하면서 블럭 요소라고 하는 것과요 혹은 인라인 요소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배우시게 될 거고 자, 블럭 태그가 무엇인지 특징은 무엇인지 인라인 태그와 차이점은 무엇인지 자, 이런 것들이 오늘은 강조가 될 거거든요. 그러면은 인라인 태그는 무엇인지 인라인 태그는 무엇인가 인라인 태그의 특징은 무엇인가 그리고 블록 요소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하는 거를 우리가 오늘 할 건데 이 내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요
자, 우리 여기 자, 취업 자료에 가보시면은 자, 우리가 이제 UI, UX 개발자나 웹 퍼블리셔들의 회사 면접 볼 때 많이 묻는 질문이 있고요. 은근히 묻는 질문들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많이 묻는 질문에 들어가시면은 웹 표준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이거 많이 물어볼 거고요. 자, 크로스 버징이 무엇인지 설명해 보세요. 또는 웹 접근성이 무엇인지 설명해 보세요. 라고 하는데 여기에 인라인 요소와 블럭 요소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인라인 요소와 블럭 요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배우시게 될 플로트 속성으로 정렬했을 때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자, 근데 대부분 인라인 요소와 블럭과의 차이를 많이 물어봐요. 면접 볼 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정말 기본이 되고 꼭 알아야지 되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느 정도는 알아요. 개념은. 그런데 회사에서는 이거를 당신이 용어로 정의를 정확하게 할 수가 있냐. 업무에 대한 개념은 있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네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분석이나 파악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이 궁금할 때 요거를 많이 묻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는 제가 오늘 한 번 하고 끝날 거는 아니고 얘는 또 계속 반복적으로 블럭과 인라인의 차이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 쭉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세문서 하나 열어서 자, DL 태그가 무엇인지 먼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N 눌러서 세문서 열어주시고 자, 컨트롤 S 눌러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14일차죠. 그래서 데이 14 14일의 첫 번째 문서니까 14-1이라 넣으시고 언더바 자, 여기 이제 설명이나 정의를 하는 요소를 볼 건데요. 자, 설명이나 정의는 우리가 어디서 많이 보느냐 그러면은 영어 사전 뭔가 단어가 나오고 단어에 대한 설명 쭉 나오잖아요. 자, 그런 거를 보고 우리는 definition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definition context라고 쓰고요. 파일은 이렇게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뒤에 들어간 게 너무 길다 그러시면은 이거 영문을 좀 여러분들이 줄여서 쓰셔도 돼요. 앞에 day 14-1 요거만 저하고 통일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심지어는 14-1.html 쓰셔도 괜찮아요. 심지어는. 자, 이 앞에 들어간 14-1은 나중에 CSS 할 때 그때 쓰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자, 제가 어저께부터 코딩하는 걸 가만히 관찰해 보시면은 제목과 본문, 제목과 본문 여기서도 제목과 본문, 제목과 본문 자, 제목과 본문을 따로따로 다른 태그에 서로 영역이라고 하는 거 분리를 하지 않고 제목 나오면 그 바로 본문이라고 하는 걸 쓰고 있어요, 다. 그쵸? 자, 그래서 자, 여기서도 제목과 본문으로 구분해서 쓸 거거든요. 자, 제목은 1번부터 몇 번까지 있다라고 했죠? 6번. 자, 그러면은 H 태그와 P 태그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모양으로 보여지는 차이. 그러니까 즉 1번부터 6번까지 있으니까는 H1, H6 쓰는 거 뒤에다가 HN이라 쓸 거고
뒤에 거는 P라고 쓰겠죠. 자, 그러면 H 태그와 P 태그의 차이점. HN 태그는 어떻게 생겼어요? 생긴 게. 자, P 태그는 어떻게 이렇게 생겼죠? 자, 한번 관찰해서 한번 여기다 한번 써보시고요. 자, HN 태그는 언제 쓴다? 제목을 표기할 때 사용한다. 자, P 태그는 언제 사용을 하죠? P 태그는 문단, 다시 본문의 문단 혹은 문장 등을 표기할 때 사용합니다. 자, HN 태그는 어떻게 생겼죠? 자, 크기가 크거나 작거나 다양한 크기를 가지고 있고요. H1이 어떻게 제일 크고 H6은 제일 작은 제목으로 표기를 합니다. 자, 그럼 P 태그는 어떻게 생겼어요? 자, 글자 크기가 그냥 적당하죠. 자, 이거는 여러분들 윈도우에 글자 크기를 설정하는 기능이 있어요. 자, 그래서 시스템에 설정된 글씨 크기대로 화면에서 표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시스템에서 기본 문자 크기를 14로 표기해 놨으면은 여러분들은 브라우저에서 14포인트로 글씨, 14픽셀로 글씨를 보는 거고요. 16으로 표기해 놓았으면 16으로 보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시스템에서 설정한 크기 아니고 내가 다른 거를 설정하겠다 그러시면은 또 우리는 무언가를 써가지고 내가 원하는 설정을 바꿀 수가 있으시겠죠. 자, 그리고 또 우리는 글자 크기만 보고서 이거 제목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지 않죠. 자, 그러면은 HN 태그를 썼을 때 아 이건 제목이다 라고 느끼는 이유가 뭐예요? 또 크기 말고 글자의 두께. 자, 그래서 자, HN 태그는 두꺼운 글씨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자, 즉 볼드한 글자로 볼드체로. 하지만 P는 레귤러나 노멀로 되어 있죠. 자, 웹에서는 노멀이라고 부르고 포토샵에서는 이를 레귤러라고 불러요. 자, 이렇게 해서 생긴 모양을 통해 가지고 HN 태그와 P 태그를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UL 태그와 LI 태그, OL 태그와 LI 태그. 자, 이거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를 한번 해보실까요? 자, 그래서 언제 사용하고 어떻게 생겼는지.
자, 중요한 거는 본문의 목록으로 사용이 된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그래도 본문의 목록을 표기할 때 사용한다. 그럼 목록 안에서도 제목과 본문으로 구분된다면 각각 항목 안에서 제목과 본문을 또 사용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오늘 배우실 DL 태그. 자, 그리고 뒤에 이제 DTD가 들어가는데 일단 두고 얘는 본문의 용어에 대한 설명할 때 저마다 태그들 자기가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이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DL 태그는 자, 용어에 대한 설명을 표기할 때 사용을 하는 건데요. 자, 그러면 이제 만들어 놓은 게 한번 작성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H1 하나 만들어서 제목 표기해 주시고, 여기서 꼭 세우고 H1 넣고 닫아 주시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자, 정의나 설명을 표현하는 방법 알아보게.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보는 태그는요. 자, DL 태그라고 하는 걸 볼 거예요. 다시 H3. 자, 그래서 얘를 정의 목록 태그라고 해요. 또는 설명 목록이라고 불러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D는 자, definition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정의하다 또는 설명하다. 얘는 리스트라고 하는 뜻이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저께 썼던 것처럼 OL, DL, 다시 OL, UL, DL 생김새가 비슷하니까 여기서도 LRT가 쓰여지겠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요. 얘네들은 자, li 태그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또는 들어가서도 안 되고요. 얘네는 용어 태그와 설명 태그라고 하는 걸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용어 태그라고 하는 거를 먼저 볼 거고요. 그 아래쪽에 설명 태그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또 하나 볼 거예요. 자, 용어 태그는 우리가 DT 태그라고 부르고요. 설명 태그는 DD 태그라고 부르는데요. 자, DL 태그는 DT 태그와 DD 태그만 자식으로 허용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DT 태그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뒤에다가 뜻을 보면은 DT는 definition
terms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용어죠. 그리고 dd 태그는 나와 있는 것처럼 definition, descript, 스크립트인지 스크립션인지 잘 모르겠어요. tion. 아무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을 표기를 하겠다라고 그러시면은, 자, dl 태그를 쓰시고요. 엔터 눌러서 먼저 dt 태그를 먼저 써 주셔야 되는 거 반드시. 그리고 dd 태그가 만들어지는데요. 자, dd 태그는 꼭 하나만 들어갈 게 아니라 여러 개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dd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자, 설명 또는 dl 태그의 문법이라고 해가지고 정리를 할 건데요. 자, dl 태그는요. dt 태그와 dd 태그만 자식 요소로 허용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말은 즉, 자, dl 태그 안에서는 dt와 dd 외에 다른 태그를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dl 태그 안에서 dt 태그와 dd 태그는 순서가 중요한데요. 자, 반드시 dt 태그가 첫 번째 자식으로 사용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즉, dd 태그가 먼저 사용이 되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만들어 놓고 문서 한번 저장하신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l 태그와 dt 태그 쓰면은 글자 크기는 일반 본문 크기로 나오는데, 자, 앞에 여백이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나는 이거를 뭔가 좀 제목처럼 보이고 싶은데요. 그쵸?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태그를 둘러싸면 되는데, 자, DT를 얘는 제목처럼 보이게 하고 싶으니까요. 뭐 한 H4 정도로 바꿔 쓰겠다. 자, 이렇게 쓰면 돼요? 안 돼요? 어떻게 써야 될까요? 나는 요거를,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좀 두꺼워 보이게 표현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그러면. 자, 여기 이 부분 올바르게 표기해가지고, 자, 스크린샷 캡처해가지고 카톡으로 좀 보내주세요. 어, 다시요. 자, 여기 요만큼을 보여주세요. 자, 브라우저 화면 말고, 요거 수정을 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코딩을 요만큼 코딩 한 거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성원 씨는 됐어요. 여기 코딩한 부분은 보여주세요. 자, 그리고 보내신 분들은 이거 뷰티파이 한 번만 눌러주세요. 이거. 네, 뷰티파이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러면 정리가 깔끔하게 되죠. 자,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쓰셨으면은, 이 상태로 두면 읽기가 힘들거든요. 자, 그러면 DT 태그의 형제가 H4다라고 보이잖아요. 그쵸? 이렇게 돼야지 DT의 자식은 H4입니다. 금방 눈에 띄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 인덴트라고 하는 들여쓰기가 잘 돼야지, 자, 누가 누구의 자식이고 누가 누구의 부모인지 명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으세요. 자, 그러면, 자, BL 태그는 여기까지 할 거고요. 우리 좀 쉬는 시간 쉬었다 왔다가, 그 다음 거,
자, 인라인 폰트 태그라고 하는 걸 한번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자, 쉬는 시간 동안에 미리 한번 보실 분들은 보셔도 괜찮고 수업 때 저랑 같이 하셔도 괜찮고요. 자, 그래서 10분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